안녕하세요, 감나무입니다. 요즘 캠핑 중고거래 시장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저도 뭐 판매하려고 장터에 몇 개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재작년쯤이었으면 이 가격에 올리면 순식간에 판매됐을 텐데 아끼다가 똥됐죠 뭐. 여튼 뭐 캠핑용품이 아니더라도 중고거래 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이버 카페에도 많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등 어디에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중고거래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228명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피해액만 수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중고거래하면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고거래하면서 사기당하지 않게 1번,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는 사실 사기당할 수가 없죠. 물건 상태를 잘 확인하였다가 나중에 안 좋은 물건 받을 위험은 있어도 물건 자체를 못 받은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중고거래할 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물건은 저 멀리 있어요. 직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죠.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2번, 안전거래입니다. 네이버나 번개장터 등등 안전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몇 안전거래 플랫폼에서는 현찰이 부족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합니다.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안전거래 기준으로 정말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만약 안전거래로 거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사기꾼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번, 예전에 새 제품을 안전거래로 거래했다가 구매자가 박스 뜯고 환불해버리는 바람에 돈 날렸다 처럼 과거에 안전거래로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는 말을 하거나 2번, 안전결제 링크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카톡, 문자 등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안전거래가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만 상품 훼손 등 구매자의 문제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 제기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이번 사기에 당하시는 분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시 카톡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거래를 요청하니까 사기꾼이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죠. 링크 주소를 잘 보시면 네이버가 들어가 있지만 페이지 네이버 967.com이 도메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네이버의 도메인은 네이버.com입니다. 전혀 다른 사이트예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카톡이라 링크가 들어가지진 않는데요. 이런 링크를 받아서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랑 꽤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로그인 창도 네이버랑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아이디, 비밀번호 대충 아무거나 쳐도 로그인은 됩니다. 그렇게 저 링크 안에서 안전거래를 진행하면 어디 은행으로 얼마 보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송금하고 나면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 타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링크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판매자들과 거래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카페 앱으로 혹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중고나라, 톡캠 장터 등 네이버 카페에 직접 들어가신 후에 게시글에 있는 안전거래 버튼을 클릭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게시글 내에 네이버페이 사진을 넣고 클릭하면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꼭 제가 보여드린 위치에 있는 버튼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3번 더치트입니다. 직거래나 안전거래 둘 다 안되는 경우도 있죠. 더치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실 텐데요. 판매자의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검색해서 3개월 이내에 사기 신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채팅처럼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채팅을 통해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판매자에게 문자 한 통 넣어달라는 요청을 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도 같이 줘야 하세요. 만약 3개월 이내에 사기친 이력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사기친 이력이 있다면 빨간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화면이 나오는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가진 사람이랑은 거래를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4번 토스입니다. 토스를 통해서 사기꾼 계좌에 송금을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계좌 옆에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더치트에 사기 신고가 된 계좌라면 사기 의심 계좌라는 경고창이 사기 계좌로 확인된 경우엔 사기 계좌에서 송금할 수 없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만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으니 더치트와 토스 모두 중복으로 확인하세요. 토스는 한 번에 200만원까지만 송금 가능하기도 하고 사기 확인만 해보려다 아직 사기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실수로 송금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송금액은 1원으로 설정하시고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5번 카카오톡입니다. 더치트에서도 토스에서도 걸러지지 않던 사기꾼들을 카카오톡으로 정말 많이 걸러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대포폰,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죠. 대포폰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에서 많이 막히게 되고요. 실제 번호 없이 가상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만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또한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카카오톡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번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못해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를 누르시고 연락처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지우기 편하려면 앞에 기억을 붙여서 놓으면 확인이 편합니다. 이렇게 추가한 번호를 누르셔서 위에 원 사인이 들어간 친구 송금을 눌러주세요. 카카오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카카오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일반인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에만 있다면 알뜰폰 외국인들도 가능한 본인 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카카오톡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판매자라면 99.9%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피해간 사람들은 전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치트에 번호가 올라오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인증된 명의와 송금을 위해 보내주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 혹은 남편의 계좌라고 얘기합니다. 100%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아내 혹은 남편과 거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번호를 받고 다시 한번 3번에서 5번을 반복하면 사기번호, 계좌인 번호가 많더라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페 등에서 판매글 써놓고 카카오톡 아이디 번호를 남겨놓은 뒤 댓글을 막아버린 사람과 거래하지 마세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기꾼입니다. 또한 저는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도 거래하지 않는 편입니다.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설이 더 쉬워서 사기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 1번 직거래하기, 2번 안전결제로 거래하기, 3번 더치트 조회하기, 4번 토스로 1원 송금해보기, 5번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등록 후 송금 버튼 눌러보기.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사기당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직거래 안전결제로는 불가능하지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아냈을 때 첫 번째, 더치트에 등록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더치트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 피해 사례 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거래 물품 종류, 용의자 정보, 사건 개요,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하면 본인 인증과 함께 본인이 실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녹음해야 합니다. 이렇게 더치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기꾼도 자신이 더치트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기꾼에 따라 다르지만 몇몇 사기꾼들은 더치트에서 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직 사기를 더 칠 수 있는데 더치트 때문에 사기를 못 치니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꾼 잡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제안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돌려받은 뒤에 더치트에서 내려준다고 하세요. 절대 더치트에서 먼저 내려주면 안됩니다. 만약 실제로 돈을 환불받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더치트에서도 글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돈을 돌려받기보단 사기꾼이 처벌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기꾼의 제안을 무시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기당했을 때 대처하기 두 번째, 경찰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판매글,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세요. 모바일로 해도 컴퓨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송금할 때 사용한 은행 어플에서 사기꾼에게 송금한 내역도 캡처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브라우저를 통해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들어가신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찰 신고 또한 더치트 등록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본인 인증을 먼저 해주시고요. 긴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프라인 사안도 아니고요. 처리 지침에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범죄 유형 선택에서 직거래 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는 보통 만나서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데 경찰 신고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직거래가라고 보는 듯합니다. 중고거래는 선입금 후발송이 국룰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돈을 보냈으나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를 선택해 주시고 2번은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1번에서 선택하면 3번이 나타나는데 약속한 물품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를 선택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신분증,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판매글 등 증거 자료들을 파일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신 이후에는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를 하시게 되면 문자와 이메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알려줍니다. 다만 임시 접수이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이버 수사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를 하기 싫으시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이체 내역, 대화 내역, 판매글 등 증거들을 직접 프린트하셔서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다 한 거예요. 사기꾼이 하루빨리 잡히도록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기당한 피해자가 잘못이다 라는 뉘앙스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사기꾼이 한 거고 피해자는 그저 속았을 뿐이죠. 아무리 사기 방지에 대한 숙지를 잘하고 사기꾼들을 쳐내다가도 한순간 방심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중고장터에서 신용도가 높은 판매자가 갑자기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도가 높은 판매자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들을 피하려면 역시 제일 좋은 건 직거래 안전결제입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하셨다면 오래 걸리더라도 꼭 말씀드린 대로 더치트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소액이더라도 모든 조치를 취해놓으면 나쁜 놈들은 언젠간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캄나무였습니다.